안녕하세요. 진다육입니다. 오늘은 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육이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사막 같은데 그런 데서 자라가지고 그런 데가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입에다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보면은 잎이 통통한 애들은 물을 들줘도 되지만 또 다육이들은 종류들이 여기 하우스 저기 농사 짓는 분들이 교배해서 잎이 얇은 애들도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물 관리가 되게 힘들죠. 그것은 식물들은 증상작용을 하는데 증상작용을 해서 얘들이 다육이들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빨아들이고 햇빛 영향을 받으며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엽록수가 생겨요. 엽록수가 생기면 뿌리도 만들고 잎도 많이 줄이고 잎도 줄기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물 주는 것을 되게 중요해요. 물을 잘 먹어야 증상작용을 하는데 다육이들은 낮에는 수분을 방출하지 않아요. 이렇게 날이 뜨거운 날은 방출을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수분을 방출을 해요. 그렇다면 산소를 내뿜죠. 이게 그러면은 입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 낮에 안 날아갈까요? 입장에 얇은 애들은 물을 자주 주고 입장이 도톰한 애들은 물이 가득 차 있답니다. 보면은 얘들은 잎이 되게 통통하죠. 얘들은 잎이 통통한 반면에 얘들은 잎이 되게 얇아요. 그러면은 이 더위에 어느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얘들은 잎이 통통해 가지고 더 많이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잎이 얇아 가지고 물을 더 빨리 달라고 한답니다. 요즘 같은 폭염의 입장에 있는 수분을 먹고 입장에 그러니까 물을 못 먹으니까 밑에 있는 입장을 가지고 얘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그 입장이 다 화엽으로 지는 거예요. 수분을 잘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밑에 있는 입장을 자기네들이 수분을 빨아먹어서 화엽이 많이 지게 한답니다. 얘들이 이 다육이들이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화엽이 많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에 많이 닿으면 엽록수가 잠에서 깨어나 빛 에너지 그리고 엽록체 방에서 이산화탄소를 빛 에너지 듬뿍 섞어서 포도당을 만들기 시작한답니다. 얘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날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얘들이 그 엽록수를 만들어 내지를 못해요. 날이 뜨거워 가지고.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불면은 얘들이 그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색깔이 그때는 화려하게 예뻐진답니다. 응? 물을 빨아들이고 올리고 잎이 공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 먹어야지만이 포도당 식물은 일종의 사람과 말하면은 일종의 박과 같은 거예요. 박과 같은 거라서 포도당이 변화하여 줄기와 잎이 꽃과 뿌리, 열매가 된답니다. 식물은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를 먹고 햇빛을 쬐야지만이 광합성이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날이 너무 뜨거워갖고 이건 광합성을 만들 수 있지 못해요. 이제 바람이 불고 좀 서늘해지면은 그때는 온도 차이가 나가지고
밤낮 기온 온도 차이가 나가지고 그때는 물이 들 겁니다. 필요한 물을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굶기에는 자기 입으로 충당을 해서 보면은 이게 다육이들이 제가 화엽 정리를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화엽을 내고 있어요. 물이 많이 모자란 환경에서 진화된 식물이라서 물을 오랫동안 입속에 수분을 저장해 놓고 사는 식물이라서 최대한 수분을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장 같은 입장에다가 수분을 저장해 놓고 생존하는 거예요. 이런 다육이들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척박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얘들을 농장 이런 데서 씨앗을 부비부비 해가지고 여러 종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얘들은 원래 사막지대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얘들이 잎에 있는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대단하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농장에서 씨앗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되고 한 애들은 입장이 이렇게 얇아요. 그러면 여름에 얘들이 굉장히 물을 고파해요. 그 이제 교배 시키다 보면은 토종 그런 파키스탄 파키스탄도 자연 군생이 있잖아요. 그 사막지대에서 직접 해가지고 한 것들은 진짜 비싸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 다육식물들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와가지고 교배를 해가지고 부비부비해서 여러 종류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 손에 이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잎들도 얇은 애들도 있고 두터운 애들도 있고 그렇답니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제에다 했을 텐데 잎이 되게 얇아요. 얇은 애들은 물이 금방 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두툼한 애들은 안 그래요. 물 달라고 하지 않아요. 물 안 줘도 돼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다육이들은 봄에 여름 되기 전에 봄에 빨리 조명 간수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통통하게 물을 많이 여름 되기 전에 조명 간수를 해갖고 먹여놔야지만이 얘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거랍니다. 저도 그것을 다육이를 키운 지 몇 년 됐지만은 저도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다육이 키운 지 4년 됐는데 그것을 저도 인제서 알았어요. 여름 오기 전에는 항상 저면을 다 해가지고 잎을 통통하게 만들어 놓고 될 수 있으면 여름에는 분갈이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분갈이를 할 경우에는 뿌리를 말렸다가 얘들은 한 3개월까지도 뿌리 뽑아놓고 살아요. 그리고 무름이 오는 애들은 빨리 뽑아서 얼른 뽑아서 뿌리를 말려주세요. 저도 지금 여기 이렇게 입장이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건방 이렇게 띄워줬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살충을 한번 뿌려줄 거예요. 얘가 입장이 이렇게 이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것은 무름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뽑아주고 여기다가 뿌리 쪽은 지금 하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마른 것 같은데 다른 부위는 괜찮아요. 이런 것은 빨리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키핑장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무름이라는 것은 한 번 발생하면은 하루 저녁 사이에 우르르 무너져요. 이걸 내가 오늘 안 와서 발견을 못했으면은 내일이면은 더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금방 무너져요, 무릎이. 그래서 항상 어렵더라도 더운 날씨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 가서 보고 잎이 무르는 애들은 바로 봐가지고 뿌리를 뽑아줄 수 있는 애들은 뿌리를 뽑아놨다가 다시 심어주세요. 이런 애들은 지금 밑장이 그렇기 때문에 화엽으로 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괜찮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무름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면은 그렇게 저도 무름으로 보낸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못 오면은 저녁에 와서 저도 무름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놨답니다. 그리고 저기 왕관도 저 무름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지금 뿌리 이게 깨끗한 부분까지 저렇게 잘라가지고 저렇게 놓았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뿌리가 내리면은 그때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게 연꽃말이한데 빨리 발견해가지고 한쪽 부분은 다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얘 뿌리 내리면은 이제 반드시 심어줘가지고 밑 화분은 밑에는 화엽으로 지게끔 예쁘게 반듯하게 심어줄 것입니다. 여기는 이꼬지판이고, 그래서 저도 다육이는 배움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아무리 잘 키우는 사람도 올여름에 한두 개 안 죽인 사람 없어요. 보시면은 저도 지금 이런 입장이 이 가운데서 이렇게 수분을 이런 것은 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가운데서 그냥 말라서 화엽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서 제가 뽑지 않고 있습니다. 무름이 얘가 무름이 왔으면 벌써 옆으로 다 퍼졌어요. 근데 무슨 현상인지는 모르지만은 잎이 다 이렇게 말라 얘를 수분을 빨아먹고 자란 건 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얘는 무름이 아니에요. 무름은 이렇게 이파리가 물컹물컹하니 그래요. 이렇게 물컹물컹하니. 그래서 자주 돌로보러 나오셔야지 방치하시면은 나만 손해죠. 이거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키운 애들인데. 그래서 애들같이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 다육이에요. 다육이는 이 더운 날에는 꼭 한 번서 시원할 때 오셔가지고 둘러보세요. 오늘은 막 이것저것 그냥 너줄이 말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